2016년의 어느 날 서울 구로구의 한 복층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면서 그 꿈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원래 친구와 같이 살던 저는 이제 집 계약이 끝나고 복층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 1층에 식탁이랑 책상이 옵션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거실 겸 서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2층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려놓고 침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사 첫날 짐 정리를 다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제 몸을 매트리스 위에 누일 수 있었습니다. 복작복작하던 집에 정막이 찾아오고 슬슬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신경 쓰이게 계속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괜히 소리에 예민해지게 돼서 이 시계 소리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몸은 지쳐 있는데 또 잠들려고 하면 그 소음 때문에 또 깨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시계가 있었나? 전에 살던 세입자가 시계를 혹시 두고 갔나? 아니면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시계가 집에 있는 건가? 온 집안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난 저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복층이라서 방음이 안 되나? 아니 어제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야. 소리? 무슨 소리? 이게 시계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내가 집을 다 뒤져봤는데 시계는 없고 소리는 계속 나고 이상해. 너무 무서워. 혹시 그러면 귀신 아닐까? 귀신이 시계 소리 잘 낸다던데? 하지 마.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무래도 귀신인 것 같네. 맞네. 하지 마. 나 진짜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혼자 그 집에서 잘 수 있겠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주기로 했죠. 맞아, 올라가자. 그렇게 집들이 겸 맛있는 것도 차려 먹고 영화도 보고 어젯밤에 무서운 일은 잊고 남친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 출까? 응, 내일 치우자. 다시 밤이 찾아오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누워서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고 잠이 안 오던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착착착 소리. 또 귀를 파고드는 시계 초침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보자 싶어서 이 게임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도 거짓말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면 또 귀신같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그 소리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원우야, 원우야 일어나봐.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시계 소리랑 막 이상한 소리 났잖아. 아니, 아무 소리 안 났는데. 네가 귀신이 시계 소리 들린다며. 방금도 그 소리 났단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워. 야,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귀신이 어딨어. 째깍, 째깍. 봐봐, 오빠는 나도 이렇게 시계 소리 잘 내잖아. 째깍, 째깍. 남자친구가 치는 장난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렸고 결국 남자친구한테 꼭 안긴 채 다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좀 부산스러웠는데도 남자친구는 한 번 깨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오늘 야근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또 그 다음 날은 회식이 생겼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또 뭐다? 괜히 귀찮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뭐야 이거. 남친 마음이 좀 변했나 싶으면서 저도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 자주 듣던 동화 오디오북을 1층 컴퓨터에 틀어놓고 깊은 산 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2층으로 올라와서 누웠어요. 여름날 말소리를 들으면서 노곤노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쯤 잤나? 뭐야? 키보드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키보드 소리에 맞춰 오디오북의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대사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컴퓨터엔 제가 틀지 않은 잔혹 동화 오디오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됐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잔혹 동화가 왜 틀어져 있지? 찜찜한 기분에 다시 오디오북을 못 틀겠더라고요. 결국 2층으로 올라와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데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1층 쪽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다가오더니 복층 난간 사이에 턱을 이렇게 개고 그 여자는 제가 누워있던 매트리스를 확 잡아 끌었어요. 그 괴력에 이끌려 가던 중에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원우야, 소연아, 너네 집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 난 그래도 방금 악몽 꾸고 있었는데 네가 전화해줘서 깼어. 고마워. 악몽? 어떤 악몽? 저 혹시 소연아, 너 그 창문에... 아니다, 아니야. 뭔데? 얘기해봐. 제가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하니까 횡설수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뜸들이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혹시 창문을 봤냐고 물어봤고 창문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손바닥 자국이 사방으로 잔뜩 찍혀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잠옷차림으로 뛰쳐나와 남자친구를 밖에서 만났을 때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그날 봤었어.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잤던 날 놀란 저를 재워주고 곧 본인도 잠이 들었대요. 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소리에 뭐지? 하고 슬며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숨죽인 채로 이불을 덮어 쓰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남자친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자친구 바로 위쪽 천장까지 그리고는 길다란 입을 찢어 활짝 웃으면서 꿈이야, 말하지 마. 그 상태로 남자친구는 바로 기절을 해버렸고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대요. 겁먹어가지고 눈을 못 떴구나. 넌 어떻게 그 여자를 봤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너 집 계약도 한참 남았고 그다음에 이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못했어. 저는 그 길로 복층에 있던 짐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월세랑 관리비만 내면서 빈 방으로 방치를 하다가 방을 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며 절 주시하고 있었던 그 여자. 도대체 그 여자는 저에게 뭘 경고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저는 경기도 여주의 작은 동네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엄마! 아이고, 우리 딸갱이. 오늘도 잘 놀았나? 딸갱이.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를 때 쓰시던 애칭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엄마 나이 40이 넘어서 태어난 늦둥이거든요. 친인척 하나 없는 경기도까지 이제 시집을 와서 혼자 또 절 키우셨던 터라 저에게도 또 엄마에게도 이 서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세상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잘 때도 서로의 옆에 꼭 붙어서 자곤 했는데요. 그날도 평소처럼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달아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방 안엔 가로등 불빛만 비출 뿐 고요했어요. 아, 다시 자야겠다. 엄마 쪽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고 눈을 감는데 방 안이 아까보다 더 깜깜하니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문 쪽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그 그림자는 마치 방 안을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도둑인가 싶었던 저는 계속 주시했죠. 근데 그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갔나? 아, 갔나 보다. 홀로 안도하던 그 순간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저희 집 현관을 지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더 힘을 줘서 잡아당겼는데 조금씩 열렸고 제 손에 힘이 점점 빠지면서 잡고 있던 문도 벌컥 열리고 말았죠. 은지야. 정신을 차려보니 은지야. 무슨 꿈 꿨나? 엄마가 제 팔다리를 확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정말 서럽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꿈 꿨나? 엄마는 꼭 안아주시면서
안심시켜 주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그냥 악몽을 꿨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비슷한 꿈을 계속 꾸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만 하시다가 제가 하도 악몽을 꾸니까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저승사자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우리 딸갱이한테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치성까지 우리 딸갱이한테 들이시기 시작했죠. 다시는 나쁜 것들이 들러붙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귓가에 낯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방 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안방 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옆에는 빼빼 마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 매일 내 꿈에 나타나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줄다리기를 했던 그 사람이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꼭 감고 잠든 척 하려는 그때 내가 너 안 자는 거 다 봤는데 이 가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꼭 데려갈 거야. 단숨에 제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는 저를 질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입을 막 뻐끔거리면서 엄마를 불러댔지만 목 안에 뭔가가 꽉 막혀있는 듯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온몸을 막 쥐어짜면서 다시 외쳤는데 엄마! 엄마! 근데 이 남자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갑자기 환하게 웃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가 낸 목소리는 바로 제 목소리였습니다. 얘네도 나랑 같아. 얘네도 똑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죽는 건가 싶던 찰나에 당장 그 손 못 놓나 이 잡기야! 생전 처음 듣는 엄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저 혼자 누워 있었고 엄마가 누워 있던 자리에는 이미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죠. 그때 엄마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엄마야, 우리 딸기 또 꿈 꿨나? 응. 근데 꿈에서 엄마가 구해줬어. 엄마 최고. 맞나? 아유, 우리 딸갱이. 엄마가 맨날 그렇게 지켜줄라니까 얘는 걱정하지 말 그래. 엄마가 절 토닥이면서 상 앞으로 끌길래 그제야 밥상을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더라고요. 우와, 이게 뭐야?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다 보니까 평소에 이런 반찬들이 한 상에 다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엄마의 깜짝 선물은 또 있었어요. 딸갱이 오늘 엄마랑 데이트 안 할래? 데이트? 매일 식당 일과 밭일로 바쁘시던 엄마가 오늘은 저와 놀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디 갈 건데? 저는 그 무서운 꿈도 다 잊어버리고 엄마의 말에 신이 나서는 오늘 뭘 할지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앞에 못 보던 터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슬쩍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터널 중앙에 연기가 자욱히 깔렸는지 잘 안 보이길래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그때 전 단숨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남자라는 것과 그가 절 지금 찾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야. 내 꿈에 나와서 나 잡아가려던 그 남자. 딸갱이.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터널 안으로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엄마! 놀란 제가 서둘러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엄마를 놓치고 말았어요. 엄마! 얼른 터널 쪽을 바라봤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근데 어디선가 엄마가 아닌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제 앞에 가로막고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 너머에서 어딨어? 찾았다. 그 순간 하나면 됐다 아이가. 하나면 아는 냅둬야지. 어찌라니고. 엄마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딸갱이 목도리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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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떴을 때는 깜깜한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제 옆에 엄마가 없더라고요. 그때 계세요? 꼬마야, 우리 경찰 아저씨들인데 혹시 집에 어른들 안 계시니? 엄마랑 같이 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날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눈을 감으셨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엄마랑 저 둘밖에 없어서 저한테는 엄마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더 엄마한테
애틋하고 서로 의지를 많이 했고 결혼하기 전에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많이 죄송했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죄송했는데 이제 저도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이셨을지 알 것 같아서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진다면 저도 엄마랑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엄마처럼 딸을 가진 행복을 알 수 있게 된 이유, 어쩌면 제가 무탈하게 자라길 바랐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 덕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굿 구경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데 좀 앞으로 잘 되라고 재수 굿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굿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굿이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가봤죠. 뭐 한두 시간 정도 보다가 굿당을 그냥 슬쩍 이제 빠져나왔는데 근데 얼마 후 저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밤에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제 옆에 있던 강아지가 제 뒤로 현관 쪽을 바라보면서요. 미친 듯이 막 짖는 거예요. 괜찮아, 아무도 없어. 근데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 약간 뻐근하면서 싸늘한 그 기운이 정말 온몸을 끌어안는 그런 기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 뒤에 뭐가 있구나.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애써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그 기운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강해진달까? 제가 자는 안방에 베란다로 연결되는 창문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창문으로 누군가 저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이렇게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그러다가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여동생이 놀러 왔어요. 동생은 자고 저는 잠이 안 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막 보고 있었는데 왜 때려? 무슨 소리야? 언니가 때렸잖아. 내가 언제 때려? 방금 때렸잖아. 아프다고. 누가 자기 옆구리를 주먹으로 막 팍 때렸다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라니까? 야, 귀신 아니야? 무슨 귀신 타령이야. 나 집 갈래. 짜증나. 동생은 제가 때려놓고서 뜬금없이 귀신 얘기를 한다고 약간 이제 기분이 많이 상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한테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언니가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무서워 죽을 뻔했잖아. 동생이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 매라는 그 경고음이 계속 울리더래요. 마치 누군가가 따라 탄 것처럼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밤늦게 퇴근하고서 거실로 들어서는데 집안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하는 소리가 제 귓속을 찌를 듯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자가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입꼬리를 올리면서 절 비웃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양팔을 꽉 붙들더니 칼날 같은 긴 손톱으로 제 팔을 너무 놀래서 제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유유히 들어오는 그 여자. 그런데 그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들이 여자 뒤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침대 위에 꿈이었던 거예요. 아, 그냥 악몽일 거야. 아, 요새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다 하면서 그냥 그 애써 그 잔상들을 막 지우려는데 제 양쪽 팔에 날카롭게 긁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낑낑거리는 소리에 옆을 보니까 강아지가 거품을 물면서 숨을 막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위염에 장염에 폐렴까지 겹쳤다는 거. 고민 끝에 저는 한 법사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법사님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이 집에 방울 소리가 들리네. 법사님은 방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찾아야 된다고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저기구만. 그곳은 주방이었어요. 하나, 둘, 마치 뭔가를 막 세는 것처럼 숫자를 읊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는 거지? 지켜보는데 32, 33. 이게 방울을 33개 들었네. 수십 개의 손가락에 방울 끼운 손을 떨면서 쿵쿵쿵 뛰고 있대요. 한마디로 무당처럼 방울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악귀가 마치 자기가 신령님인 것 마냥 귀신들을 호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그 까만 한복의 여자, 수십 개의 눈동자, 그 시선들까지 모두 이 잡신이 불러온 귀신들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귀신이 우리 집에 있지? 소름이 정말 쫙 돋아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법사님이 저를 힐끗 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자네 언제 굿한 적 있어? 굿이요? 얼마 전에 굿을 본 적은 있는데. 잘 생각해봐. 거기서 뭐 가져온 거 있지? 거기서 제가 뭘 가져오겠어요? 분명 굿판에서 딸려왔어. 굿판이 벌어지면 얻어먹을 거 없나 하고 잡기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잡기들 중에서도 제일 힘센 악귀 하나가 절 따라왔다는 거예요. 법사님은 이 악귀를 실어온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라면서 반드시 그걸 찾아서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귀신 속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법사님을 보내고 지난 일을 가만히 되새겨보는데 문득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안을 뒤지고 또 뒤져가지고 겨우 찾아낸 그것. 바로 꼬깃하게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 제가 그 굿당에서 돈을 받아왔던 거예요. 그날 제가 굿당에서 빠져나오려는데 그 시중 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제사상에 있던 10,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거 복돈이니까 잘 갖고 있어.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전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바로 태워버렸어요.
정말 그 돈 때문이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집안 곳곳 그 소름 끼치는 시선들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전 늘 이 이야기를 해요. 함부로 굿판에 가지 마라. 호기심 때문에 아주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사연의 주인공 지윤 씨는 이제 해돋이도 볼 겸 여자친구인 은지 씨를 쫄라서 오래 기다렸지. 속초 해수욕장으로 1박 2일 즉흥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새해 성수기여가지고 뭐 펜션, 모텔, 뭐 방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해수욕장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데도 모텔이 있네? 해수욕장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모텔이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비주얼은 조금 약간 여인숙에 더 가깝긴 했는데 남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와, 옆방 그 투숙객 숨소리까지 들리는 정말 아주 낡은 방이었어요. 그냥 밥부터 먹으러 갈까? 그래서 미안해진 이 지윤 씨가 근처 고깃집에 갔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지윤 씨는 좀 어떻게든 이 살벌한 분위기를 조금 수습을 해보려고 뭐 애교도 부렸는데 왜 그래? 재밌게 놀다 가자.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서울 갈 걸 그랬어. 왜 그래? 좀 나. 갈 거면 가, 안 잡아. 내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좀 빈정이 상해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이제 와서도 침대에서 이제 서로 등 돌리고 누워서 이제 휴대폰만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지윤 씨가 이제 먼저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잤는지 이제 살짝 잠이 깬 지윤 씨가 무의식 중에 옆자리를 이렇게 더듬었는데 얘 어디 갔지? 옆에 있어야 할 은지 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밖에서 은지 씨가 누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잠이 확 깬 지윤 씨가 이제 대화 소리가 들리는 문을 향해서 이제 살금살금 걸어갔죠. 깨 있었네. 야, 잘 됐다. 아니, 옆에 201호 언니가 집에 가야 된다는데 네가 좀 데려다 주라. 내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불쌍하네. 그래서 시계를 이제 봤는데 새벽 3시였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 부탁을 들어주면 이제 좀 여자친구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싶어서 201호 앞으로 떠밀려 갔어요. 정말로 어떤 여자가 태연하게 밖으로 나오는데 그 새벽에 짙게 빗어내린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까지 차려 입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밤중에 불러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조수석에 당연한 듯 쓱 앉더라고요. 주소 좀 불러주세요. 내비 찍게. 말로 설명할게요. 출발하시죠. 지윤 씨는 솔직히 좀 짜증났지만 여자친구가 부탁한 거니까 일단 참았죠. 한겨울에 또 새벽에 시골길이다 보니까 도로에 차 한 대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검은 산뿐이었어요. 찾았어요. 분명 집에 가는 거라고 했으면서 도착한 곳은 산속 비포장 노래동. 여기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이제 지도 앱을 뒤졌어요. 근데
그래서 지윤 씨가 이제 잡을 새도 없이 차 밖으로 이제 뛰쳐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혼자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갑자기 그 여자가 지윤 씨를 똑바로 탁 쳐다보면서 마치 일이 오란 듯이 손을 뻗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안돼! 오지 마! 오지 마! 막 차가 막 나무에 막 긁히고 막 난리 난 것도 모르고 목텔로 막 달려갔어요. 근데 방으로 돌아와 보니까 여자친구인 은지 씨가 뭐 하고 있어요? 사라진 거야. 혹시 그 미친 여자 일행한테 납치당한 거야? 그럴 수 있지. 지윤 씨는 이제 덜덜 떨면서 초조하게 은지 씨한테 그 전화를 걸었죠. 은지야,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어디야? 네가 나 버리고 갔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은지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깼었네. 그럼. 좀 불쌍합니다. 옆에 201호 언니가 이날 이제 은지 씨는 이제 지윤 씨와 정말 크게 싸우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지윤 씨가 이제 숙소에 와서도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잠드는 걸 보니까 진짜 그 옆에 눕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모텔 카운터로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혹시 남는 방 있어요? 그러니까 201호에 머무르고 있던 건 바로 은지 씨였던 거죠. 그렇게 은지 씨 혼자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뭐지? 급한 일 있으니까 지금 당장 가야 돼. 그때 시간이 새벽 3시. 당황스러우면서도 진짜 급한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서 이제 짐을 막 챙겼어요. 그렇게 은지 씨가 이제 조수석에 타자마자 차가 쌩 출발을 하는데 어디 가나? 입가에는 묘한 미소를 띠고선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기만 한 거예요. 그 순간 은지 씨 머릿속에 뉴스에서 봤던 그 온갖 사건, 사고들 막 이런 게 주룩 지나갔어요. 왜 그래? 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2상의 남녀를 엽기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차 좀 세우라고! 은지 씨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작정 그냥 차를 세우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제 서자마자 문을 박차고 이제 어둠 속으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은지 씨가. 그렇게 달아나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은지 씨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지윤 씨가 꼭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공포에 차가지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 오지 마! 금방이라도 은지 씨를 버리고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속에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은지 씨가 다급히 차로 달려갔죠.
하지만 지훈 씨는 이 쫓아오는 은지 씨를 내버려두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난 거예요. 지훈 씨가 산속에 버려두고 온 201호 여자. 그 여자가 사실은 여자친구인 은지 씨였던 거죠.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 홀렸구나. 이 커플에게 있었던 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때는 3년 전. 주말을 맞아 남편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한국의 세렝게티라고 해서 인천의 무의도가 바로 그곳인데요. 와, 풍경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캠핑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어요. 남편과 1박을 하기로 한 장소는 무의도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호룡곡산. 근데 산을 오르다 보니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산을 오르는 동안 내려가는 사람도 올라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마주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서늘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휘몰아치는 바람에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고 목이 너무 졸려서 숨도 막 잘 안 쉬어지고 당황해서 막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자기야! 진정해! 눈을 떠보니 남편이 들고 있는 건 낡고 색이 바른 붉은색 천 조각 하나. 그게 제 목을 감고 조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붉은 천 조각이 날아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 서늘한 풍경. 빨강, 노랑, 파랑. 색색깔의 기다란 천들이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휘감은 채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당상나무였어요. 마을에 이 애군을 막아주는 신령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무를 감싼 천이 갑자기 끊어졌다는 게 왠지 불길하고 기분이 영 찜찜했어요. 얼른 정상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마음과 달리 걸음이 자꾸만 느려지는 거예요. 놀란 탓인지 몸이 너무 뻐근했어요. 특히 어깨가 너무 아프고 무거운데 한 가지 이상한 건 어깨가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무거웠다, 안 무거웠다 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고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불쾌한 기운은 절 계속 따라다녔고 정상에 도착했을 땐 완전 녹초가 되고 말았어요.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한숨을 돌린 것도 잠시. 너무 피곤해서 텐트를 치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산을 내려갔었어야 했는데 시작은 어떤 소리였어요. 찌그덕, 찌그덕. 그건 바닥에 나무 데크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잠에서 깨서 휴대폰을 보니까 시간은 새벽 3시. 이 새벽에 누가 올라올 리가 없는데 그곳엔 분명 남편과 저 둘뿐이었거든요. 바람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엔 더 크고 또렷하게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발자국 소리구나. 숨을 죽인 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우리 텐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막 깨우려는데 거짓말처럼 사방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제 간 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바깥을 바라봤죠. 그러자 제 눈앞에 나타난 건 텐트를 향해 달려드는 검은 그림자. 텐트 천을 뚫을 듯이 막 밀고 뭐야? 핥히고 막 두드리는데 남편 뭐해? 남편을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거리 제발 저리 가. 기도하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잠시 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텐트에 들어오려고 지퍼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바깥쪽 지퍼가 다 열리고 텐트 안쪽 지퍼마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5cm, 10cm, 15cm. 어느새 한 뼘 정도 열린 텐트 틈으로 뭔가 거칠게 막 비집고 들어왔는데 뭐야? 그건 거짓말처럼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었어요. 찾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시커먼 얼굴의 그 여자. 피부에선 막 진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텐트 안으로 조금씩 자신의 몸을 막 밀어넣더니 더듬더듬 천천히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를 향해 몸을 날리는데 자기야, 정신 차려봐. 저는 눈을 뜨자마자 황급히 텐트를 열고 바깥부터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제야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놀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동이 트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린 후 저희는 아침이 되자마자 서둘러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묻더라고요. 간밤에 왜 그랬냐고. 근데 어제 새벽에 왜 그런 거야? 아니, 새벽에 어떤 여자가 우리 텐트로 들어오려는 거야. 제 말을 듣던 남편의 얼굴이 왜 그래? 급격히 말 좀 해봐. 어두워지더니 머뭇머뭇 남편이 입을 여는데 나도 그 여자 봤어. 새벽에 같은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절 향해 몸을 날리던 그 여자.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등 뒤에서 나타나 진물이 뚝뚝 흐르는 팔을 뻗어서 글쎄 저를 등 뒤에서 꽉 껴안았대요. 마치 엎인 것처럼. 어떻게든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움직이지 않는 손을 들어서 그 여자를 확 밀치자 땀 흘리며 끙끙대는 제 모습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둘이서만 백패킹을 다니기가 무서워져서 저희 부부는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동호회 채팅방에 무의도 캠핑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을 건넸죠. 무의도에서 잘 주무셨어요?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사실 간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그리고 이어진 답변에 저는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회원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안 다녀본 곳 없는 캠핑 고수이지만 무의도에서의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이었을 거예요. 위성 지도에서 이게 괜찮은 백패킹 장소가 보이길래 동호회 채팅방에 잽싸게 글을 올렸죠. 이번 주 주말 무의도 가실 분? 이렇게 모인 총 5명이 함께 캠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어쩌나 하고 살짝 걱정했는데 웬걸 완전 한산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3명은 각자 텐트에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이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요? 밖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일행 중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나 보다 했습니다.
조용히 좀 다니라니까 진짜. 근데 이 데크 위를 돌아다니는 이 소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 텐트를 열고 들어와서 제 침낭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옆으로 고쳐 누워 있으니까 일행 중 한 명이 장난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진짜 좋은 말 날 때 손 떼라. 뒤가 목 뒤가 자꾸 간질간질한 거예요. 긁으려고 하는데 긴 머리카락이 하나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일행은 다 남잔데 이렇게 긴 머리카락이 없는데. 그치. 그제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등에 기대서 입꼬리가 찢어질 듯 웃고 있는데 제 등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아이씨! 누구야? 아, 누구야? 그리고 바로 옆 텐트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준호 형이 뛰쳐나온 거예요. 나 아니야! 아! 이번에 저 멀리 다리 건너에서도 비명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이어 일행 2명이 죽을 힘을 향해서 이렇게 다리 건너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너도 봤어? 이렇게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씨, 뭐야? 찌그덕 새벽을 깨운 그 의문의 소리. 집요하게 등 뒤에 매달리던 그 여자의 소름 돋는 움직임. 우리가 그날 경험한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